자, 이렇게 배우자,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신고된 내담자 중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을 탓하면서, 이제 상대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상담해서, 방향을 잡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담자가 그런 이제 어떤 갈등 구조, 특히 이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갈등 구조 안에 있을 때, 내담자 본인 스스로는 내가 정신병자인가? 내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뭔가, 가족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조금 정신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동시에 내가 이런 게 아니라 근다면 그런 문제 요인을 누구한테 돌리냐 그러면 가족 중에 한 사람, 특히 이제 배우자에게 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역동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에게 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투사 과정이 일어나느냐? 이게 겉으로는 투사를 프로젝션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정신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고 동시에 이 불안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제 상담자인 부분에서는 먼저 이분이 실질적으로 정신적 구조가 어떤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조가 안 돼 있는 내담자들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조가 있어야 사실은 안전하게 상담이라는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데 내담자가 이 정신적 구조가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하기 어려운 내담자들 같으면은 사실은 상담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담자가 물어봤을 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에서 주로 MMPI나 MMPI-2나 또 2가 할 수 없을 때는 MMPI-2, RF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하고 만약에 그것도 할 수 없으면 PAI 이런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스키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우울증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뜨지 않을 때는 검사상에서는 내담자의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이제 우리의 보통 상담에 왔을 때 지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내담자가 정신적 구조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럴 때 끝은 스키조예요. 오른쪽 끝은. 스키조라는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지각.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럴 수 있지. 지각을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지각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지각을 저기 사람의 얘기하는 건데 저기에 귀신이 온다. 이렇게 지각하는 거. 그냥 보통 소리를 들으면은 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알았어. 아니면 아니야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하는데 그 소리를 이 보통의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환청 소리를 들린다든지 환시, 환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까지 일어나게 되면 이 지각에 대한 체계가 무너진 거죠. 그럴 때는 스키조, 이게 양성. 근데 이 양성 반응이 아니라 오래된 만기일 경우는 감각이라든가 감정을 지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감정적 둔마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부분이 아닌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정신증 스키조는 아니야. 아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럼 아닌데 그럼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것은 뭔가 이걸 이제 상담자가 이 지점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지점을 봤을 때 그냥 오래된 스키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내담자가 배우자를 의심하거나 통제하는 부분이 있는가? 즉 망상이나 아니면은 약간 의처증, 의부증 이런 부분이 있나를 봐야 돼요. 그럼 의처증, 의부증 정도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다. 그런데 단순히 약간 피해의식 정도다. 그러면 약간 또 좁혀지죠. 그럼 피해의식은 뭐냐면 망상 정도는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무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반응을 자꾸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고의 구조를 피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피해 의식이 있는 건가? 이 정도인가? 이걸 이제 이 지점을 이 피해 의식, 망상, 편집증, 정신증, 그 다음에 이런 환각, 환청이 보여지는 이런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 있나를 상담자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되게 그 지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한 거고,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 오른손에 감겨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지점이다? 피해의식 쪽이다. 그러면 피해의식이 왜 왔을까를 봐요.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의 정도를 보는 거죠. 이 피해의식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일하고 왔는데 워킹맘도 아닌데 배우자가 일하는 직장인도 아닌데 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밥을 안 차려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고 나는 하지 않고 매일 배우자가 놀러 다니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밥은 안 차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의 갈등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 관계의 갈등이 조금 더 나한테 집중되어 있다. 내담자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면은 이 관계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피해 의식보다 조금 더 앞으로 왔던 이 부분. 관계의 갈등의 지점이라는 거. 뭐 관계의 갈등이라는 거는 혼자만이 아니라 뭔가 지금 관계에서 나를 조금 밥도 좀 차려주고 원하는 부분 해줬으면 좋은데 그 부분을 계속 안 해서 나를 무시한다. 이런 이제 그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검사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 꿈돌이님께서 보시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말한 것처럼 뭔가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배우자가 뭔가 외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 의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의처증 이게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상황이 현실 검증력이 없어서 계속 뭔가 이런 현실 검증력이 없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병식을 아는 거. 자기 병식,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내가 부족한 점을 아는 것이 병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우리 꿈돌이님은 정신에 대한 그런 말씀하신 정신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말한 병식, 그 다음에 현실 검증 능력,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암시적으로 당신이 아내에 대한 것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내담자로 개방하게끔 하는 하나의 암시적인 질문도 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러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러면 꿈돌이님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부족한 것이 뭐라고 아시나요? 하고 이 내담자가 자기의 부족함을 조금 더 이제 여기에서 밑으로 이 지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식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왜 물어보냐면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에 대한 문제의 인식보다 이걸 하사를 누구한테 돌려요? 이렇게 누구한테?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담이 되기가 어렵잖아. 투사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투사를 밑으로 돌려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는 것을 상담자가 알려주기보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치료적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당신은 스스로 자기에게 그런 부족한 거를 어떤 게 조금 부족하다고 여기시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투사를 하는 부분. 이제, 그럼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담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화살을 배우자에게 돌려요. 봐라, 나 문제 없잖아. 너가 문제지. 너 생각이 기괴하잖아. 너 생각이 약간 조금 왜곡되잖아. 이러면서 이거를 상대에게 이렇게 화살을 쏘아요. 자녀에게 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우리가 배우자에게 쏘죠. 그래서 계속 문제를 너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내담자들은 또 상담사에게 투사할 수도 있어요. 뭐 슈퍼바이저에게 투사할 수 있고 다리꿈에 투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본인의 이 불편함들을 다 이제 이렇게 투사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투사는 달라요. 이게 의견에 대한 불편함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이거를 부부간에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뜨신 밥이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밥을 이렇게 그 집에서 한 밥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한테는 밥을 차려지지 않거나 이러면 내가 자꾸 이렇게 버려진다는 느낌이 들고 너무 내가 불안해져. 그래서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밥만, 반찬이 없으면 그냥 밥솥에 밥을 해서 그냥 밥 이렇게 뭐 주머니 밥만 그냥 갖다 놔도 돼.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의견의 제안이에요.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투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가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너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거지 하고 문제를 항상 뭐다? 나는 문제가 없고 너가 이래서 내가 이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미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왜? 어린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형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매일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근데 커서 성인이 돼서도 지금 40대 후반이 돼서도 계속 이거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랬어요. 누가 이랬어요. 매번 이렇게 막 화살을 막 다른 사람에게 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한 3살의 미성숙한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지금 이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 배우자에게. 근데 이때 상담자가 조심해야 될 거를 이 화살을 같이 그냥 이 화살을 맞아요. 아내가 좀 잘못하고 있지 하고 편승을 해버리거나 뭔가 이제 거들어버리면 이거는 내담자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부분에서는 스톱을 해야 된다. 상담자가 투사를 할 때, 부분들의 투사를 할 때. 그래서 투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의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뭐 괜찮다. 발달상에서 이런 것과 좀 미성숙하게 어린애처럼 지금 투사를 하고 있는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나는 신이다 이런 그 넷플릭스 시리즈 8화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것들이 뭔가요? 다 투사를 하잖아. 세상 것들이 다 지금 잘못됐다. 우리 안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이 다 잘못되었잖아. 사단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투사를 하잖아요. 집단적 투사를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가정 안에서는 이런 투사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부분들을 내담자가 계속 이제 이 상담자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해요. 왜? 내가 문제 없다는 것을 외부의 사람, 그래도 내보다 권위가 있다고 상담자 입을 통해서 상대 배우자를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속 접근할 때마다 어때요? 상담자는? 그거는 배우자의 상담자가 다룰 거지 저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이야기만 저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딱 경계를 그어야 돼요. 그게 이제 나와 너 경계선을 갖고 상담을 진행하는 거다. 자, 내담자 투사에 대한 상담자의 대처 방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사를 계속적으로 상담 내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이제 부부 상담을 좀 받아보겠느냐 의견을 내는 거는 괜찮아요. 동시에 그러나 항상 한계를 얘기해줘요. 이 투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투사가 일어난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매니플레이팅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찝적 저기 찝적 해서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지금 뭐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사이비 집단의 투사 가정도 그러잖아요. 그들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집단 투사를 하면서 본인들의 정당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내담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기도 하고 투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